우선 결론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상해 주셨듯이 저는 여태까지 남편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네, 죄송해요, 네,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비상식적인 말이고 임신 중에 들어선 안 될 말이었어도요. 매번 그냥 엄마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라 하시면서도 남편이 속상하게 한 걸 울면서 얘기하면 너가 양보하고 숙여 들어가는 거다. 결혼 생활은 그런 거다. 나도 다 그렇게 살았다. 몇십 년 지나면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요? 그게 뭔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시댁에 한 달 산 적이 있었는데 다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 외할머니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시댁에서 지내실 때 생전 누굴 씻겨본 적이 없었는데 다 닦아드리고 밥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이모가 5분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뵀었고요. 시댁이 시이모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거든요. 시 외할머님 생신 잔치에 음식 준비하고 나르고 10살배기 남편의 사촌도 남편 없이 저 혼자 하루 종일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뭐 남편한테 말하면 이런 걸 왜 말하고 앉아있냐고 하겠지만요. 결혼 전 남편이 분가의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 때에는 남편이 주말에 쉬는 일을 해서 주말마다 시댁에 갔었습니다. 데이트하고 집에 가기 전에 코스처럼 시댁은 꼭 들렸었죠. 결혼 후에도 나름 잘하며 지낸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설사를 하고 고열에 천식이 심해져서 기침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갈비뼈에 금이 가서 코로나가 심할 때 응급실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한 달여간 어머니께 연락을 못했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제가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며 대신 맞아주기도 했었는데 점점 변하더군요. 자기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으니 너가 맞춰보라고 하면서요. 이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세세히 적기가 어렵네요. 그냥 임신 기간 내내 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불러오는 배를 보며 매일 울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가게를 오픈하고 얼마 후 추석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었더니 추석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해서 연락을 드렸었죠. 물론 오픈할 때도 따로 연락을 드렸었고요. 아무튼 어머님께 연락드려 어머님 고생이 많으세요.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돼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아기 낳았으니 몸조리나 잘해라. 고생한다. 하며 다독여 주셨었는데 며칠 전 통화할 땐 원래 명절에는 며느리가 소고기 같은 거 사오고 용돈이라도 몇십만 원씩 주는 게 예의다. 네가 추석에 뭐 했냐? 설마 추석 전에 떡 보낸 게 추석 선물이라고 보낸 거냐? 원래 가게 열고 하면 며느리가 꽃도 보내고 하는 건데 뭘 했냐?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가 추석 한 달 전쯤이었는데 떡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7만 원 정도 하는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석 선물이 아니었고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저런 말씀들을 하시니 뭐지?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곱지 않게 바라보시고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꼬아서 들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할 수도 행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그땐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고 전화도 드리고 영상통화도 하며 죄송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떡은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각나서 보내드렸던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도리고 예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이번 일이었는데 남편 말대로 어머님 말씀에 네, 시댁 식구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으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하며 반박을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엄마 아빠 있다며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고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저희 엄마가 그쪽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네들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고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기에 그런 상전대접을 받길 원하냐. 친정에 있을 때는 아기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있냐. 당신네들 집안이랑은 말도 썩기 싫다. 내 귀한 딸 손주 데리고 올 테니 정리해라.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쪽 어머니도 뭐라고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듣기로는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기에 대접받고 싶어 하냐는 엄마의 말씀에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가 결혼 전 양가 허락하에 월세방에서 먼저 같이 살기 시작했었는데 당시 보증금 1,000만 원을 양쪽 집안에서 500씩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줬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며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많이 웃겼습니다. 그걸 내세우실 줄이야. 저희 부모님은 전세자금, 이사비용 다 해주시고 작게 여러 번 보태주셨는데 생생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통화하실 때도 이런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셨고요. 남편이 그래도 아기는 많이 예뻐했었는데 바보같이 어머니한테 휘둘려서는 100일도 안 된 아기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되네요. 우선 저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친정에서 이혼 준비를 진행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애아빠도 어머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측은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바보 같네요. 분명 후회하겠죠. 하루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서로 엄청난 상처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댓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가끔씩 보면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혼을 하나 했었는데 그게 가능하네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후기는 아니지만 댓글 써주신 분들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추가 글을 씁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어제 하루 스트레스가 훅 날아갔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엄마가 뭘 대단한 집안이라고 상전대접받길 바라냐고 말씀하신 거 진짜 통쾌하네요. 어차피 끝날 거 지들도 알 건 알아야죠. 두 모자가 쌍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접받으려고 아들 결혼시킨 듯 하네요. 남의 일이지만 아주 괘씸해 죽겠어요. 식당 같은 거 하는 거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그냥 미친 집구석이네요. 저런 놈은 걱정 말고 님 인생을 측은하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바보같이 사신 것 같아요. 쉽게 이혼해줄 것 같지 않은데 긴 싸움이 되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빠르게 정리해서 앞으로 아이와 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이혼하시고 아기도 시댁에서 키우게 해서 고생했으면 좋겠지만 아기 생각하면 쓰니가 키우는 게 맞겠죠. 글을 보면 쓰니가 아이 지키려는 게 보여서 더 안쓰럽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서 한참을 씩씩거렸네요. 힘내세요. 네 번째. 제정신 아닌 시어머니들이야 많지만 제일 문제는 갓난쟁이 지새끼도 못 지키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기로 한 와중에도 남편이 측은하다니요. 진짜 이혼하실 거 맞죠? 글쓰님 정신 차리세요. 제일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놈이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이런 글 쓰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시댁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런 일들을 다 당하게 하는 그 남편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정글을 보고 든 생각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모자가 쓰니를 엄청나게 씹었구나 였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남자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서도 아내와 아이보다 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건
아직 어미젖을 못 댄 거라 그런 겁니다. 그냥 지 엄마 품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돌려보내기로 마음 먹으셨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6번째. 남편 놈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지 가정을 지켜야죠. 악질 엄마 편에 서서 멀쩡한 가정을 깨트리는 멍청한 놈이네요. 저런 집구석에서 사느니 마음 편하게 살아요.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으셔야 하니 시댁 식구들 폭언 녹음해서 다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증거 싸움입니다. 얼른 일이 마무리돼서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함께 꽃길만 걸으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